이재명이 티 안 나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보도도 잘 안 돼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이재명이 밑밥 깔고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야. 이낙연하고 문재인이 숟가락 얹겠지. 지역 화폐도 처음에 성남시에서 도입한 거 맞아. 처음에 욕 엄청 먹었지. 포퓰리즘이다 뭐다. 근데 어느 순간 전국적으로 다 퍼졌어. 이재명은 처음에는 욕 먹지만 나중에는 인정받는 거야. 욕하면서 뒤로는 다 따라해요. 이재명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했을 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대 강도로 대응하라. 요거를 문재인과 이낙연이 똑같은 워딩을 따라서 쓰더라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할 필요 있다. 실질적인 감염의 위험이 급박하다는 가정하에 최대 강도의 대응 조치를 가장 신속하게 집행해달라. 이런 워딩 쓰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지. 노무현 대통령도 재난 상황에 가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 현장 대응 잘하라. 적극적으로 행정하라. 이걸 반복 강조했지. 이재명은 재난 대응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대응 잘해. 재난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고 모든 가능성 머릿속에 두고 계산하는 사람이고, 이재명은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겠지만 각 시군 현장에서 예찰, 방지, 검사, 대응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이동 통제가 정말 중요하다. 힘이 들겠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매뉴얼대로 대응하되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농림축산부에 신속하게 요청하는 등 최대 강도의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어요. 폐기할 돼지들 빨리 폐기하라고 하고 방역대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경기도 차원에서 긴급 지원을 하고 철저한 사람이야. 일처리는 정답만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좀 안정화시켰어요. 공무원들 괴로웠겠지만 이재명이 나서서 돼지 열병이 성과를 이뤘어. 방역 성과는 공무원들의 초인적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자기 부하들한테 공을 돌리잖아. 원래 진짜 멋진 리더는 부하들한테 모든 공을 다 돌려. 못난 리더, 교활한 리더는 부하가 한 거 자기가 했다고 그래. 자기가 잘못한 거 부하한테 떠넘겨. 이낙연이 하는 짓 아니야. 문재인이 하는 짓 아니야. 이재명이 그 당시 총리한테 부탁을 했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들한테 표창하고 휴가도 좀 주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화답을 해줬어. 정세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문재인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재명이 나섰어. 이재명은 현장이건 어디건 다 뛰어다니는 사람이야. 말만 안 해. 이재명이 이해찬 전 대표랑 아프리카 돼지 열병 피해 양돈 농가 돕기로 현장에 나가서 돼지 모양의 귀여운 탈을 쓰고 한돈, 한국 돼지고기의 안전성 및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다시 살려주기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이재명은 어떤 일이 생기건 유명한 셰프도 초대를 하고 해서 양돈 농가 피해 많이 봤는데 지원 많이 해주고 다시 용기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도 하는 거야. 너무 멋있지 않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는 거야. 이재명은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챙겨주는 거냐. 이재명은 행동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낙연은 전화만 하는 거야. 엄중하게 총리실에 앉아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강력한 조동 대응 통해 확산을 차단해 주십시오. 이재명이 다 해놓은 거 얘는 전화 한 통 그냥. 이재명 덕택에 문재인 이낙연 정권이 그나마 지지율 유지했다는 거 감사해야 돼. 별의별 거 이재명이 다 챙겼어. 코로나건 메르스건 돼지열병이건 마스크 대란이건 일본의 소부장 무역 보복이건 이재명이 다 했단께. 드라이브 스루라고 있지. 이것도 이재명이 먼저 한 거다. 요 아이디어를 누가 처음 발상해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제안을 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실제로 제안을 하고 적용을 한 게 이재명이야. 요거 때문에 국뽕 채널들 국뽕 코인 빨고 이랬었잖아 몇 년 전에. 이재명이 제안을 처음 한 사람 맞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존 병원 시설로 검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한 조치다. 지금처럼 1대1 진료를 하게 되면 위험 노출도 크고 방호복 같은 물품 소모도 많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선별 진료소를 만들면 어떨지 생각해봤다. 개념 자체를 이재명이 처음 발상해낸 건 아니지만 실전에 제안을 하고 적용을 한 게 이재명이야. 들어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바로 실행을 하고 적용을 한 게 이재명이라고. 한국일보 해외가 논란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탄생 뒷이야기.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선별 진료소를 만들면 어떨지 이재명 지사가 생각해봤다. 야외 선별 진료소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병원 가서 코로나 PCR 검사 받는 게 아니라 야외에서 텐트 같은 데나 컨테이너 같은 데서 선별 진료 PCR 검사 받고 이랬었잖아. 이게 다 이재명이 시작을 한 거야. 제안을 하고 처음으로 적용을 하고. 이재명이 우리나라를 문재인 정권 5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다 끌고 왔다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린데라고 하는 가스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 경기도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재명이 이 회사를 경기도에 유치했어요. 평택시에. 수소 생태계 조성 및 반도체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업체 린데를 경기도 평택에 투자 협약식 맺고 유치한 게 이재명인데 여기에 또 숟가락 얹기 신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지. 누굴까요? 김동연이 세계 1위 기업 린데를 품었습니다.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희귀가스 생산 세계 1위 린데를 품었대. 자기가. 이재명이 계약 닫아주는 건데 이번 투자 유치는 경기도는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희귀 소재 공급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재명이 계약 체결한 건데 김동연도 싹수가 노랗구먼.
수능날 수능을 보지 않는 청년의 삶도 힘껏 응원합니다. 이렇게 소외된 자들이나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챙기는 거야. 이재명은 항상 소외당하고 무시당해 왔었기 때문에 인생이 수능날 보통 정치인들 연예인들 수능 잘 보세요 대박 나세요 수능 보는 사람들만 응원하잖아. 소외된 자들을 응원하는 사람이야. 수능 보지 않는 청년의 삶도 힘껏 응원합니다. 어제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시간과 자신을 믿고 후회 없이 보내시라고 설령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빠뜨린 말이 있습니다. 대학에 갈 수 없는 또는 대학에 가지 않기로 한 그래서 수능을 보지 않은 청년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이 응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길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우주이듯 여러분이 걸어갈 인생의 길도 자기만의 꿈과 색깔로 가득 채워질 여러분만의 우주입니다. 수능을 보았든 보지 않았든 여러분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이게 진짜 성군이지. 소외된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응원을 하는 거야. 따라하는 거야. 정원오라고 하는 성동구청장이 어떤 이유에서든 올해 수능을 보지 않기로 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분들께서도 수험생들에게 보내는 것 같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조정훈이라고 있지. 사이제 부원장 출신의 이재명 까고 프레시한 수박 하나 있어요. 조정훈도 똑같이 따라했어. 수능이 코앞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수능을 보지 않는 많은 학생들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수능을 보는 학생은 10명 중 7명 정도라고 합니다. 실업계고등학교와 직업반 학생들 그리고 이미 취업한 학생들까지 다양한 청소년들이 수능이 아닌 대학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능을 본 학생들처럼 수능 보지 않은 학생들도 수고했다고 응원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능 응시표를 보여주면 할인해준다는 수많은 광고들이 나오겠지요. 저는 이런 광고들을 보면서 서운해하거나 서러워하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을 보는 사람 그리고 수능을 보지 않는 모든 분들도 응원받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이재명이 SNS 날리거나 새로운 정책 만들면은 다 따라한다고. 욕하면서 이재명이 하는 게 정답이니까 다 따라해. 이런 게 되게 많아. 이재명 욕하면서 나중에는 다 따라해요. 이재명 갤러리에서 다들 이재명 욕하다가 나중에는 이재명 따라하고 있음. 무상급식, 무상교복 다 따라했고 지역화폐도 다 따라하고 복지 시리즈도 전국적으로 따라하고 문재인의 업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일본 수출 규제 맞불이나 코로나 대응도 먼저 과감하게 시작하고 물꼬를 트고 플랫폼을 구축해버린 게 이재명이야. 문재인 정권이 힘들었던 거 가장 먼저 나서서 대응을 해버린 게 이재명이야. 나중에 늦게서야 나타나서 지가 했다고 이낙연, 문재인이 설쳤고 버스 와이파이도 이재명이 정부에서 최초로 시작했어. 성남시에서. 지금 버스 와이파이는 거의 전국적으로 되지 않냐?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시내버스 와이파이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했어. 2014년에. 그리고 2019년에 경기도에서 시내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야. 이재명이 시작하면 전국적으로 시작이 돼. 빚을 내서 퍼주고 이런 것도 아니다. 전직 성남시장이 6,642억의 엄청난 빚을 남기고 떠났어요. 이 빚을 떠안고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계속 빚을 갚아나가 성남시 부채액을 줄여나가 마지막에 9억밖에 안 남겼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성남시의 부채를 9억 원 정도로 줄였어. 일반 가정이 가지고 있는 빚 정도 수준으로 100만 명이 넘는 시의 빚을 9억 원까지 줄였어.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1인당 채무액을 줄여버리고 경기도지사 되기 전에 11위까지 내려갔었어요. 경기도민의 생활 만족도 순위가. 근데 이재명 되고 계속 올려서 1위까지 만들었지 이재명이. 공약 이행률 96%, 94%, 96.1% 이 정도는 해줘야지 대통령 할 수 있는 건데 공약이다 뭐다 정치를 아예 모르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문재인이 잘했다고 나도 속은 적이 있었는데 아베의 무역 보복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게 이재명이었어. 그거 따라서 문재인이 한 거였지.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하라. 7월 1일 날 일본에서 마이니치 신문에서 최초로 무역 보복하겠다고 발표 나고 7월 4일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3일 만에 준비 다 하고 맞불을 놓은 게 이재명이야. 모든 판 다 깔아버렸어. 방향성까지 다 제시하고 문재인 꽃길 걷게 해줬지. 이재명이 가시밭길 걸어주고 7월 1일 날 일본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어. 7월 4일 날 수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이재명이 즉각 대응했어. 독과점 전수조사하겠다. 국산화하겠다. 대체기업 찾겠다. 해외 투자 유치 받겠다. 피해 신고센터로 피해를 집계하겠다. 단기대책, 장기대책 다 마련하고 로드맵을 완성해서 3일 만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게 이재명이야. 일본 경제 보복, 경제 독립 기회로 삼겠다. 문재인의 워딩이 이재명이 한 거를 따라한 거야. 이재명이 가장 빠르게 대응했어. 근데 언론에서 보도는 잘 안 되지. 문재인이 다 잘했다 그랬지. 죽서서 개준 거지. 이때 경기도는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무역 보복, 경기도 피해 신고센터 설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어.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다. 일본 중심의 독과점 바로 잡을 기회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책도 마련을 하고 3일 만에, 장기적인 대책도 3일 만에 마련한 거야. 이재명 밤을 새웠을 거야. 나라 지키려는 마음으로.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매일매일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현장을 실태를 조사를 하고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100억 원 규모
규모의 특별 경영자금을 경기도 차원에서 편성을 하고 기존 융자금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에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소재 부품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품목들을 다 조사를 한 거야. 우리가 일본한테 너무 목매고 있다. 수입 다변화, 국산화 이런 걸로 대응을 해나갔고 대체 가능한 투자 해외 기업에게 현금을 지원하고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파격 조치를 했어요. 국내 기업의 관련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 개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했어요. 글로벌 기업들 유치도 강화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피해 신고센터까지 재빠르게 3일 만에 다 대응을 한 거야 이재명이. 요거 따라서 문재인 정권에서 슬슬 대응하기 나섰지. 문재인은 한 달이 지나서 8월 2일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장난이나 하면서 지지율 관리나 했지. 우리는 다시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한 달 전에 다 플랜 짜놓고 로드맵까지 전략까지 방향성까지 다 제시해놓고 대응했는데 한 달 뒤에 지가 다 한 것처럼 문재인은 되게 전략적으로 모자라. 교활한 짓만 잔대가리를 무진장 잘 굴려요. 일 잘 못해 문재인. 마스크 대란이 있었을 때 있지. 코로나 초창기에 마스크 산다고 약국에 줄 서고 난리 났었잖아. 요것도 이재명이 다 해결한 거야. 처음에 모든 로드맵을 전략을 정부에 제안을 하고 해결한 게 이재명이었다. 최고 가격을 지정해야 된다. 심리적으로 막 사야 된다고 난리가 나니까 최고 가격 지정하고 공적 판매 생산량을 증대해야 된다고. 공급 체계만으로 통제하기에는 불신이 너무 커지고 불안이 더해져서 공급량을 아무리 늘려도 부족한 상황이 된다. 코로나 초창기 때 어떻게든 비싸도 사재기를 해뒀잖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마스크 가격이 앞으로 더 오른다. 군중들의 불안한 심리 까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는 거야. 공급량 아무리 늘려도 불신과 불안이 있으면은 가격 잡을 수 없다. 수요 맞출 수 없다. 이런 불안 심리에 의한 가수요를 통제하지 않으면 물량을 아무리 늘려도 어려울 것이다. 진짜 똑똑해. 천재야. 그래서 이재명이 최고 가격을 통제했어.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을 했어. 그리고 최고 가격을 지정하면 과다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대중들에게도 정말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구나. 많이 사놔봤자 소용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천재다. 이재명이 현재 생산량이 50%로 지정된 공적 판매량을 90%까지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공적 판매 비율 늘리고 약국에서 살 때 주민등록번호 이름 있어야지 살 수 있었잖아. 그 시스템도 이재명이 도입한 거야. 한 사람이 막 사지 못하게. 그래서 마스크 대란도 안정시킨 게 이재명이야. 문재인 발끝에도 못 따라와. 이재명 반 정도 따라올 만한 놈도 없어.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그래. 이재명이 너무 잘나서 문재인이 더 못나 보이는 걸 수도 있어. 문재인은 마스크 물량 확대, 공평한 공급, 투명한 홍보 요것만 얘기했어. 이재명이 얘기한 거 그대로 워딩만 살려가지고 비슷한 워딩으로 요것만 했어. 현장에서 뛰어다니고 활약하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런 게 이재명이고, 문재인은 나중에 말만 하지. 이낙연이랑 똑같지. 이런 말 나도 하겠다. 이것도 이재명이 한 워딩을 비슷하게 따라 한 거야. 지역화폐, 이거 진짜 괜찮은 건데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 신나게 지역화폐 쓸 텐데.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어. 이재명도 이거를 자기의 레거시, 정치적인 자산으로 많이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안 키워줬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줘서 지역화폐로 이런 불경기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됐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돼. 일단 문재인은, 이재명은 어떻게든 조져놔야 돼. 전국에 많은 이쁜 지역화폐들이 생겨났었잖아. 저 위가 경기도의 지역화폐, 요게 강원도의 지역화폐야. 전국의 우후죽순 으로 지역화폐가 생겨났지. 그게 다 이재명의 성남시에서 시작된 거야. 처음에 다 없애고 있잖아,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불경기가 오히려 더 필요한데, 이게 재난지원금을 1차 때 전국민 보편 지원했을 때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가 확연히 눈에 보였단 말이야. 근데 2차 3차 4차 선별 지원하겠대, 핀셋 지원하겠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좋다. 이재명이 또 양보해서 보편 지원 100% 보편 지원 하기 싫으면은 코로나 사태 때 영업 제한에 협력해준 소상공인들이 피해 많이 봤으니까 100조 지원하자, 당장 하자. 이랬는데 이것도 쌩갔어. 문재인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 소상공인들은 정말 착한 마음으로 국가의 방역에 협력하겠다. 내가 좀 피해봐도 뭐 어쩔 수 없지. 세상이 이렇게 된 걸. 너무 착해 우리나라 사람들. 가게 못 열고 영업 제한으로 영업시간도 짧아지고 코로나에 걸린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 바로 영업 제한. 좀 줄어들어서 영업 제한 풀면은 또다시 늘어나면 또 영업 제한. 이게 몇 차례나 있으면서 영세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지쳐버렸어.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단 말이야. 영업 제한에 협력을 해줬으면은 자화자찬이나 하지 말고 협조해준 소상공인들한테 빵빵하게 지원해줬어야지. 당연히. 미국은 7,000조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어. 7,000조. 일본은 2,600조에서 3,000조 이상을 쏟아붓어.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한테 100만원씩 돌리고. 일본도. 그 빚쟁이 나라도.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 매우 건전하고, 우리나라 국가 규모로 봤을 때 미국, 일본 비슷한 수준 맞추려면 최소 5, 600조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뿌렸어야 되는데 50몇 조 뿌렸어. 50몇 조. 그러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빡 돌아서 이재명 안 찍었지. 이재명 안 찍는 일들을 골라서 한 거야. 쉬운 건데.
아주 쉬운 건데 100조를 증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 없었어. 돈이 남아 돌았었거든. 그때 61조랑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까지 53조에서 114조의 초과 세수가 있었어요. 114조 세금이 남아 돌았던 거야. 114조가 남아 돌고 있었고 수백조 원 쏟아볼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지원 안 해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되니까. 홍남기는 이런 거짓말을 했지. 대국민 사개국 나라 국간이 비어가고 있다면서 지원을 안 했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초과 세수도 있었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OECD 국가 최저 수준의 매우 건전한 재정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국간이 비어있다고 끝까지 우기고 돈을 안 풀었어. 근데 그 돈을 윤석열 정권한테 낼름 넘겼죠. 홍남기는. 윤석열은 125조 빚 탕감 정책을 하고 있어. 은행들한테 돈 퍼주고 있어. 은행들 우리 서민들한테 풀어야 할 돈을 대기업 은행들한테 뿌리고 있어. 망한 거야. 망한 것이다. 윤석열 끌어내려질 것 같아. 정황들이 좀 보여. 보편 지원도 안 하겠대. 소상공인 100조 지원도 안 하겠대. 돈을 쌓아놓고 안 푸는 거야.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될까봐. 이재명이 하다 지쳐서 나중에 이런 얘기까지 했어. 돈 안 풀 거면 방역 제한이라도 완화해라. 우리 서민들, 소상공인, 영세상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라도 해서 굶어 죽진 않게 하자고. 그러니까 김부겸이 아직 확산일로라서 안 돼요. 이재명이 방역 제한 완화를 주장한 건 뭐냐면 3차까지 백신 맞은 분들은 자유롭게 영업 제한 구애 없이 가게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였어. 이제 이재명 대동세상 만들어야죠. 여기 다 문재인 찍고 문재인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권에 실망하고 사기당했다, 배신감 느낀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소연하는 방이에요. 백신 3차까지 맞았으면은 영업 제한 풀어달라. 김부겸이 이것도 반대했어요. 재난지원금 100% 보편 지원도 반대해. 소상공인 100조 지원도 반대해. 방역 제한이라도 완화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끔 하자. 자영업자들 힘들다, 괴롭다. 그것도 반대. 세상 사람들 고통이 크다고. 영업 제한으로 그때 심야까지 영업하는 유흥업소들, 웨이터나 종업원들 일하시는 분들 택배 뛰고 대리 뛰고 배달하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피해본 분들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영업 제한이라도 빨리 풀어줘야죠. 백신 3차까지 맞은 분들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자고 하는 짓인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고 있어요. 재정 건전성 지키는 거 좋은 거긴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까? 불경기 때 이런 국난의 상황에 우리 국민들 지키라고 그때 쓰라고 재정 건전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키고 국민들을 죽이고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위기 때 쓰자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금방 복구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 쓰고 그러면은 영업 제한이라도 빨리 풀어주든가. 세상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 민심을 파악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에요. 정부 관료들이 형식적인 논리에 빠져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추가 경정 예산 요것도 대폭을 안 했어요. 초과 세수로 114조가 남아있어도 그것도 안 썼어요. 그냥 이재명 죽이게 한 거예요. 우리 민중들이 굶어 죽건 말건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만 안 되면 되는 거였습니다. 문재인은 큰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접종자에 대해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를 꼭 해야 한다. 24시간 맘대로 다닐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3차 접종자들은 자유롭게 어느 가게든 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3차 백신 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이 3차까지 맞아야 되겠다 유인하는 효과도 있다고. 이재명 천재네 진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최초로 내린 사람이에요.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마스크를 의무화한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그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죠. 초창기에. 강력한 행정력을 통해서 신천지 전수조사하고 신천지 교주 진단검사 밤에 이만희 교주의 검체를 확보하겠다고 동분서주했던 게 이재명이에요. 문재인은 수사도 안 하고 이만희를 무죄로 풀어줬습니다. 신천지와 예전부터 한패였다는 정황이 많아요. 문재인은. 윤석열과 이낙연과 문재인과 신천지는 한패다. 시설 폐쇄 명령으로 전국 방역을 선도했습니다. 이재명이 코로나 방역을 선도했어요. 격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 세트 같은 거 메르스 때 처음으로 이재명이 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를 역사 캐리하고 있지만 문재인이 잘했다고 믿고 있어요. 이재명이 다 했었는데. 신천지 수사도 안 했고 이만희도 무죄로 풀어줬고 그게 문재인의 업적입니다. 김경수 문재인 꼬봉 아닙니까? 드루킹 댓글 부대 조작으로 이재명을 19대 대선 경선 때 떨어뜨리고 촛불을 낼름 문재인이 가져가 버리고 재명이 재난지원금 보편지원 하자는 것도 계속 반대해왔던 게 김경수였어요. 재난지원금을 주면 방역에 방해가 된대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방역에 방해가 되니까 보편지원 안 하는 거 영세 상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에게 재난지원금 100조 돌렸어야죠. 가게 문 닫으라 그래요. 쉬세요. 자영업자분들 쉬고 정부 지원금으로 미국 일본처럼 놀러 다니시라고. 이재명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다 친문이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다 수박이에요. 재난지원금을 주면 소비하러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방역에 방해가 된다. 그래 좋아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게를 못 여는 국가의 방역에 협력한 자영업자들한테 빵빵하게 보상을 해줬어야죠.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했던 게 문재인과 수박들 친문 세력들이었어요. 문재인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없습니다.
이재명은 흑수저 중에서도 가장 흑수저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7, 80대 저희 부모님 세대 얘기가 아니에요. 50대였는데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는 아니었잖아, 이재명이. 근데 이재명은 진짜 힘들게 살았어. 이재명 세대에서 가장 고단한 삶, 가난한 삶을 산 게 이재명이야. 이재명이 상대원 시장 성남에서 대선 기간 중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 자기 아버지가 과일 장사를 했었는데 안 팔린 과일들, 썩은 과일들, 오래된 과일들 갖고 와서 썩은 과일만 먹었던 참혹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게 삶에 다 녹아있는 정책들이 나와. 이재명은 자기가 경험했던 처절한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은 성군의 마음이다. 왕의 마음이야 진짜. 자기는 과일 썩은 거밖에 못 먹어서 어려서부터 소원이 싱싱한 과일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보고 싶다, 요거였대.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경기도 내의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그룹홈 다 함께 돌봄센터에 가정 보육 어린이까지 58만 3천 명 대상으로 19종의 제철 과일을 어린이 한 명당 주 1회 100g에서 150g씩 총 45회 공급하겠다. 보육시설에서 90% 넘는 분들이 건강 과일 사업에 만족한다고 얘기를 했고,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자기의 삶이 투영된 이런 정책들을 한단 말이야. 누가 정치인이 어린이들 과일 챙겨줄 생각을 하겠어? 과일 얼마 한다고 과일 못 사 먹겠냐 생각하겠지. 과일을 챙겨주겠다고 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경험상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투영된 눈물 나는 게 많아. 과일을 가정으로까지도 보내줬어. 아이들 신선한 과일 먹으라고. 싸구려 썩은 과일 아니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과일 그대로 샤인머스켓까지 있다야. 감, 키위 이렇게 보내주는 사업을 했어. 그것도 증세를 한 게 아니라 세금 아껴서. 이재명의 웹 자서전이란 거를 이재명을 잘 모르는 친구들은 봤으면 좋겠어. 이재명의 웹 자서전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어떤 삶을 살았나, 이재명은 어떤 인간인가, 이것만 봐도 눈물이 나. 진짜 흑수저의 삶을 살았구나. 뺨 27대라는 에피소드 3인데 학교 가는 것도 힘들 정도로 가난했어. 준비물이다. 아무것도 준비 못해가. 미술 사생대회가 있었대. 학교에서 미술 도구들, 물감, 스케치북 이런 거 준비해 가야 되는데 그거 준비해 갈 여력 없어. 아무것도 항상 준비 못해가고 맨날 맞았대. 크레파스나 도화지 같은 준비물을 학교에 챙겨간 적이 없다. 무슨 강조기간이 많아서 그때마다 리본을 사서 달아야 했는데 그것도 못 챙겼다. 또 봄, 가을이면 논밭에서 벼나 보리 이삭을 한 대씩 주워오라고 했다. 아무리 열심히 주워도 쭉정이 한 홉 채우기조차 버거웠다. 아이들은 집에서 한 대박씩 퍼오곤 했는데 나는 몸으로 때웠다. 맨날 맞은 거야 선생들한테. 그때 많이 때렸어 선생들이. 일제 교육의 잔재야. 주입식 교육이고 구타 이런 거 했었어. 일본은 지금은 없는데 일본식 교육이야 그게. 아이들이 산과 들로 특화를 나가. 특별활동 사생대회 나가면은 자기는 크레파스도 도화지도 없기 때문에 혼자 교실에 남아있었대. 적막한 교실엔 햇살만 푸졌고 그 사이로 쓸쓸함, 외로움, 약간의 슬픔 같은 감정이 먼지처럼 부유했다. 이렇게 고생하고 산 사람이 최고의 대선 주자 민주당의 대표가 됐어. 대견하다. 대견해. 끌어안아주고 싶다. 준비 못해갔던 게 한이 됐던 거야 이재명이. 이재명은 자기가 썩은 과일만 먹던 게 한이 돼서 어린이 건강 과일 프로젝트에서 좋은 과일을 퍼주는 거야. 공짜로. 경기도 세금 아껴가지고 퍼주는 거야. 준비물 못 준비해가지고 맨날 얻어맞고 그런 게 서러워서 초등학생 학습 준비물을 성남시장 할 때 성남시에 있는 53개의 초등학교 전체에 학습 준비물 센터를 설치했어. 불우한 가정의 아이들이 준비물 준비 못해와서 자기처럼 27대 뺨을 맞고 이런 사람 대통령 만들어야지. 원래 저런 삶을 살던 흑수저 삶을 살던 사람들은 출세하면은 더 집요하게 더 강한 보수가 돼. 힘들게 쟁취한 이 자리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특권 놓치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변절한단 말이야. 근데 이재명은 자기가 서럽게 살아온 인생 좀 바꿔보려고, 나라 바꿔보려고 챙기면서 사는 거다.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학습 준비물 센터, 어린이 건강 과일, 돈 없는 사람들 푸드뱅크라고 슈퍼 하나 만들어서 아무나 돈 없으면 가져가라고 공짜로 퍼주는 마트까지 만들어. 이런 사람 대통령 만들어야지. 이재명 좀만 마음 열고 도와줬으면 이재명 쉽게 되는 판세였어. 문재인이 진짜 왼수라니까. 이재명은 정말 조그만 것까지 다 챙겨줘. 경기도민들 자전거 타다가 다치면은 누구나 치료비 받고 일 못한 거 보상받을 수 있게 경기도민 자전거 보험까지 늘어났어. 세금 아껴서 다 챙겨주는 거야. 무상 교복은 물론이고 코로나 시국에 급식을 못 먹었잖아. 급식이 없어서 코로나 사태 때. 급식 업체들도 죽을 맛이지. 식재료 납품하는 회사들도 죽을 맛이잖아. 그래서 김치, 달걀, 온갖 야채, 부식, 반찬을 가정으로 보내줬어. 급식 업체들 살리려고. 가정에서 아이들 잘 먹이라고. 요거 안 해주면은 세금 남아 도니까 딱 풀어 쓰는 거야. 학생 1인당 5만원권 하나로 상품권까지 보내. 농협 상품권 보내서 사드시라고. 세금 남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야. 아껴서 세금을 쓰되 남으면 다 퍼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박근혜 정권 끌어내린 건 진정한 촛불혁명 아니었어. 조선중앙, 삼성들이 만든, 적폐들이 만든 가짜 촛불놀이에 우리가 장기 알들이 된 거였어. 놀아난 거야. 다 속았던 거야. 이재명이 국민들을 이끌고 진정한 촛불 대통령으로 우뚝 쓰게 될 거야. 이재명의 푸드뱅크, 시립 푸드마켓 그냥 드림 코너야. 돈 주고 파는 것도 아니고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조건 달아서 주는 것도
것도 아니고 그냥 배고픈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들어와서 가져가라는 이런 정치인을 본 적 있냐? 힘들면은 차별하지 말고 그냥 퍼주라고. 이런 사람을 왜 몰라보냐 우리나라는. 뭐 이런 사람을 악마화시키냐고 문재인은. 보수 언론이 악마화시킨 거 아니야. 문재인이 더 악질적으로 뒤에서 조정을 했어. 문재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한패야. 한참 전부터 한패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려주고 대통령으로 바지 사장으로 만들어준 거야. 이런 사람 문재인이 알아보고 대통령 만들어줬어야지. 국무총리 한번 시켜주고 지지율 빵빵하게 올려주고 기본소득 효과 있다고 100% 보편 지원 계속 해주고 그랬으면 이재명이 200% 당선되는 판세였는데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지, 그치? 이재명이 코로나 사태 때 급식 참 문제가 많았잖아. 급식 업체들 고사당할 위기였었는데 가정에 급식을 주겠다 그런 것도 있고, 급식에 재료되던 식자재 업체들 코로나로 다 죽게 된 것을 살리는 일타 쌍피 복지와 경제 결합 정책. 돈은 돌고 돌아야 되거든. 코로나 사태로 멈춰진 분야들이 많았어. 급식 업체들도 힘들었고. 근데 이재명은 경기도 급식 업체들은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관련된 식자재 업체들도 다 살리겠다고 급식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내주거나 돈을 다 썼어요. 또 군대, 경기도에 주소가 있는 청년들이 군대 갔을 때 다치면 상해보험으로 지원해주려고 보험 만들어놨어. 자전거 보험이다, 군인 보험이다, 다 퍼주는 거야. 야, 이재명의 공약에 대해서 지역별로 세세히 공약 만들어놨었는데, 성남시의 공약, 성남시 위례 3동선 연장사업 차질 없는 조기 추진,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 추진, 8호선 모란 판교 연장 및 판교 광주 교통망 개선 추진, SRT 오리동 전역 신설 적극 검토 및 분당 남부권 개발 추진, 이렇게 지역별로 다 세세히 해놨어.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연장 방안 마련, 천안의 관문 스마트 명품 천안역 조기 착공 지원, 종축장 이전 부지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지로 거듭나도록 지원, 천안 제1고속도로 완성 적극 지원, 천안 남부지역 대체 우회도로 신설 방안 마련, 경남 김해 동부가 물류 플랫폼 조성, 교통체증 물류난 획기적 해결, 부울경 순환철도망 구축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 친환경 김해 트램 조기 도입, 동남권 신산업 중심지 적극 육성, 노무현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추진, 전남 목포역 대개조 프로젝트 지원, 친환경 선박 산업 클러스터 구축 적극 지원, 근대 역사 문화타운 조성 적극 지원,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할 해상 풍력 중심 도시 조성, 남도 요리 세계화를 위한 세계 요리학교 설립 방안 모색, 서울시 양천구 차량 기지 이전 및 2호선 신정지선 복선화 추진 방안 검토, 노후한 목동 아파트 재건축 및 저층 주거지 재개발 적극 지원, 목동 유수지 혁신 성장밸리 조성 지원, 목동선 대장 홍대선 조기 추진 지원,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확대. 인천 전체를 위해서 이런 공약을 세웠는데 인천 군별로 해놨어. 부산 동래구, 부산 기상청 부지 내 하늘보게 센터 및 복합 도서관 건립 지원, 동래구 학교 과밀화 해소 지원, 부산 사직 종합운동장 및 사직 야구장 재건축 지원, 온천천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지원, 명장 정수장 이전 방안 검토 및 시민 공간 조성 지원, 동래 읍성 역사문화공원 조성 지원. 하여튼 끝도 없어. 전국에 시, 군, 구 다 만들어놨어. 다. 이재명은 이틀 밤을 새서 일을 한대. 밥도 안 먹고. 이재명은 모르는 분야가 없어.